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었어요. 낯설죠? 원래 그래요. 마스크 벗으면 다 낯설어요. 금방 적응돼요. 금방 적응돼요. 놀라지 마시고. 자, 매매 갑니다. 매매. 우리가 페이지 151페이지. 151페이지. 이제 다 안 쓰시더라고, 교수님들. 다른 학원들 안 써요. 제가 제일 오랫동안 썼을 거예요, 아마. 자, 151페이지. 매매의 효력. 이 파트는, 그렇게 자주는 나오지 않고요. 나와도 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파트예요. 자,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은 재산권 주고, 목적물 주고. 1번, 2번 있죠? 자, 1번. 재산권 주고 대금 줘라. 동그라미 2번. 별 하나. 타인 물건도 매매 목적 될 수 있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꼭 매도인 소유일 필요 없죠. 그래서 채권행위니까 별 하나. 그래서 기억. 남의 거라면 A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매수인들에게 이전해라. 법조문 그대로. 자, 이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번이에요. 과실 귀속 문제. 자, 1번 별 3개, 2번 별 3개. 동그라미 1번, 2번. 여기서 정답 지문이 계속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고. 자,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 인도 전 이렇게 읽으세요. 아직 인도하기 전이죠. 그러면 이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은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넘겨줬다 매수인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전 매도인이 먹고 넘겨줬으면 이제는 매수인이 사용하니까 매수인 귀속. 자, 2번 이것도 잘 나와요. 아직 인도 넘겨주기 전이라도 이 말이 뜨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줬다면, 대금을 완제했다면, 그러면 인도 전이라도 돈이 다 들어오면 매수인이 과실 먹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인도 전이라도 돈이 다 들어왔어? 그러면 오른쪽 노, 매수인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매수인의 의무 이제 법조문 그대로 넣어요. 1번에 1번 별 하나급.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날짜가 있다면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같은 날짜 있는 걸로 추정한다.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장난친 적 한 번도 없어요. 맞는 질문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또 별 하나 그대로 나와요.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그대로 드래그해.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죠? 그 인도 장소에서 돈 줘라. 그대로 나와요. 3번. 대금 지급 날짜가 특별히 안 정해졌다면 매수인들은 갑으로부터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는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에서 발생한 대금 이자는 지급해라. 그대로 나와요. 목적물 인도 받은 날로부터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 이자는 지급해라.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3번도 별 하나급이에요. 이 1번, 2번, 3번 이 법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이제까지 한 번도 장난을 치질 않아요. 왜? 장난칠 데가 없잖아. 장난칠 수 있는 지문이 있고요. 못 치는 지문이 이게 장난을 못 쳐.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와요. 장난은 아까 과실. 거기에 정답 지문이란 얘기예요. 자, 4번. 이건 잘 안 나와요. 같은 조문인데. 자,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의리갑으로부터 건물을 샀는데 누군가 직거래, 권리주장자가 있대. 그러면 매수인은 큰일 났죠. 누군가 직거라니까. 그러면 매수인은 지가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 있는 한도에서 갑한테 갑 어떻게 된 겁니까? A가 직거래요. 나 불안해서 돈 주겠어요?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말 돼. 그러니까 이것도 나와도 장난을 못 치죠. 한 번 나왔어. 한 번. 단 뒤는 나온 적 없어요.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거절할 수 없고 또 매도인은 그냥 법원에 공탁 좀 해주시죠. 대금을 공탁 청구할 수 있다. 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담보채기. 담보채금은 갑이 그한테 팔았는데 이 매매 목적물에 문제가 발생하죠. 권리의 문제, 권리하자. 물건 자체의 누수균열, 물건의 하자. 한번 넘겨봐요. 권리하자. 전부터 하인 권리, 오른쪽 일부터 하인 권리.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다음 페이지. 용익권 제한, 마지막
저당권 행사. 이게 권리하자 5가지 동네. 그다음 오른쪽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죠. 이걸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 앞에 하자를 붙입니다. 하자 담보책임.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마지막 담보책임 동네가 경매예요. 내가 경매 받았는데 그 물건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권리, 물건, 경매 이렇게 담보책임은 세 동네로 구성되고 가장 중요한 건 어디다?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권리하자가 가장 중요해요. 열에 7번이 권리하자, 한두 번씩 물건하자, 경매가 나와요. 자, 권리하자는 자 봐봐요. 딱 이것만 제발 외워. 일단 순서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따라 좀 해봐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이 부족하고 일부가 멸실하고. 그 다음 영위권, 제한, 저당권, 행사. 이 5개를 쫙 배열하고 선의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선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 쪽낼 수 있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타인 권리하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일부니까 그 일부만큼 대금 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금 감액은 이 2군데만 나온다는 거. 해제, 손해배상, 대금 감액 이게 기본적인 담보책임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악의의 매수인이 알면서 산 놈이 이 담보책임, 해제, 손해배상, 대금 감액 중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정답집이네. 이게 이놈만 외우면 돼. 이놈만. 악의 매수인 첫 번째 동네에서 뭘 할 수 있다겠죠? 해제할 수 있다겠어요. 전부 타인 권리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대금 감액, 해제,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 제한. 수용은 선의만,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돼. 수용은 선의만, 모르고 산 놈만 보여줍니다. 알고 산 놈은 아무것도 못해. 안 돼. 마지막 저당권 행사는 악의 매수인이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결국 권리하자 담보책임 문제는 여기만 외우면 여기서 정답점이 80% 박혀요. 진짜예요. 여기서 박힌다고 여기서. 그래서 이것만 정확히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 일부에만 대금 감액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 외워주고. 그건 이해지. 외우는 게 아니지. 그 다음 맨 위아래는 제척기간 조문이 없고 행사기간 중간 세 놈만. 선이면 안날로부터, 악이면 계약 한 날로부터 이렇게 기산해서 1년 안에 하라는 거. 결국 권리하자는 끝난다 여기서. 그 다음 조심할 거. 용의권 제한에서는 함부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그때만 해제. 오케이. 이것만 하면 모든 담보책임 문제가 풀립니다. 이거 딱 3개만 외우면 돼. 해제, 대금 감액, 안 돼, 해제, 손해배상.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내용은 많지만 결국 이놈 싸움이에요. 저걸 내 걸로 하느냐 마느냐. 나머지도 물론 알긴 알아야겠지만 저게 중심이란 얘기예요. 자, 갑니다. 담보책임 1번 별 하나.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담보책임은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이다. 자, 무과실 책임 믿죠. 아무런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집니다. 무과실 책임. 자, 권리하자. 첫 번째 동네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갑을한테 파는데 현재 갑 소유가 아니라 A 소유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자, 그럼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 1번 별 3개. 매매 목적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그럼 빨리 동네를 파갑니다. 전부 타인 권리구나. 매도인이 A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전할 수가 없네요. 자, 선의 동그라미. 선의가 기본 바탕이에요.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악의 매수인은 원칙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저당권 빼놓고는. 자, 2번 왕별이죠. 악의 매수인도 이 2가지 중 하나 할 수 있어. 앞에 놈 합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왕별이죠. 전부 타인 권리 악이 할 수 있는 거 해제. 자, 제척기간 규정 없어요. 행사기간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4번 별 하나. 손해배상 범위 이행이익 배상 밑줄.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거기만 믿을 신 신뢰이익이고 나머지 모든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기 때문에 이행익배상입니다. 자, 5번은 뭐냐? 난이도 상적해 있죠?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우리 기출이 안 내고 있어. 자, 타인권리매매, 전부 타인권리매매에서 이 말이 떠요. 매도인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라면 악의 매수인이라도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효과, 법정해제, 손해배상, 악인데도 왜? 단어가 떴어요. 매도인 귀책 사유. 이게 채무자 왼쪽 놈 귀책 사유죠. 채무자 귀책 사유. 빨리 머릿속으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에 따라. 이건 괄호 열고 닫아요. 안 떠요. 우리 시험 주변에 안 떠.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들이댑니다. 그러면 나는 찾아내야 돼. 매도인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라고? 그러면 전부 타인권리 매매라 하더라도 악의 매수인이라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손해배상이죠. 원래 저 위에 악의는 손해배상 안 되잖아요. 담보책임 동네는 안 돼. 하지만 이건 채무불이행 동네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예요.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니까 버리실 분은 버리십니다. 자, 선의 매도인의 특징. 자, 오른쪽 법조문. 동그라미 1번 기억 별 하나급입니다. 자, 1번이 중요해요. 자,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갑은 지게 아니란 걸 모르고 팔았어. 지 건 줄 알고 착각했죠. 자, 매도인이 선이에요. 사실은 A 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매도인이 을한테 검을 팔 때 지한테 속하지 아니한 걸, 즉 A 거란 걸, 지 거 아니란 걸 알지 못했대요. 그럼 빨리 매도인이 몰랐군. 선의의 매도인이군. 그러면 얘는 부랴부랴 A한테 가서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취득해서 넘겨줄 수 없을 때 매도인은 을한테 그럽니다. 을 미안해. 나는 내 건 줄 알았더니 사실은 A 거네. 미안해. 내가 또 넘겨보려고 했더니 그놈이 안 된대. 미안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해주면서. 이게 바로 선의 매도인에게 준 해제권이에요. 그래서 담보책임 동네에서 매도인이 직계 아니란 걸 몰랐다. 매도인이 선이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뭐 손해배상 있다가 안 중요해. 선의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선의 매도인의 특징. 을은 잘못 없으니까 손해배상 해주면서 해제. 단, 기억. 그렇게 안 중요해요. 매수인이 지는 알았대. 갑은 몰랐는데. 그러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그거예요. 그냥 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해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일부 타인권리. 1번 중심이죠. 별 3개. 자, 일부 30%가 A 소유입니다.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수가 없죠. 자, 선이 동그라미 하시고 항상 기본이 선이에요. 선의 매수인은 30% 부족한 그 부분 비율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나 70%라면 안 사.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아. 그러면 무조건 세트. 전부 해제겠죠. 나머지 부분 안 사니까 전부 해제. 손에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개가 나와요. 대금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해제 손해배상이 담보책임의 기본이에요. 거기다 일부니까 대금감액이 나오죠. 자, 2번 왕별이죠. 악의 매수인 이 3가지 중 하나 할 수 있어요. 맨 앞에 놈만 해요.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 여기서부터 제척기간이 나오죠. 별 3개. 선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안 날을 계약한다 이렇게밖에 장난 안 쳐요. 어렵게 장난 안 치니까. 몰랐으니까 안 날, 알았으니까 그냥 계약 한 날. 그럼 뭘 알았느냐? 괄호 한 번 닿았지만 매도인이 이놈으로부터 A로부터 30%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줄 수, 자기한테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30%가 A 거구나, 타인 권리구나, 일부가 타인 권리구나 이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나한테 못 넘겨주는구나, 소유권 이전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이해됐죠? 계약할 때
30%가 A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못 넘겨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수량 지정 매매란 당사자가 이 수량 중점으로 대금이 결정되는 것. 수량 중점으로 대금이 결정되는 것. 이런 걸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합니다. 흘러갑니다. 2번 별 3개죠. 자, 수량 면적이 부족합니다. 또 일부가 이미 멸실돼 있어요. 1000평으로 계약했는데 700평밖에 안 돼가나 30% 부족 또는 30%가 이미 물에 잠겨 있다거나 빨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동네는 세 번째 선의만 만의 동그라미 빵 수용은 선의만 보여줍니다. 알고 산 놈은 보호 안 해줘요. 선의만 일부 부족이니까 똑같이 저 조문을 갖다 씁니다. 일부 타인 권리. 그래서 선의만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일부 타인 권리 그대로 똑같아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두 번째 선의만. 따라서 3번 왕별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이게 8번 나왔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나온 게 3번이에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은 수량 부족해서 아무것도 책임 물을 수 없다로 연결돼야 맞는 지문. 근데 악의 매수인도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안 돼. 첫 번째 안 돼예요. 해제 대금 감액 안 돼. 지금 악의 매수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넘깁니다. 제척기간이 있죠. 중간 세 놈은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1년. 자, 5번 별 3개. 예전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에서 한 판례예요. 자,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된다. 빨리 면적 부족, 수량 부족 동네를 빨리 파악합니다. 아하, 너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하는 거지 일부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원시적 일부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물을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오로지 담보 책임, 지금 배운 앞에 장에서 배운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는 거지 부당이득 반환 안 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안 돼,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것도 정답 주문 나오니까 잘 하시기 바래요. 자, 용의권 제한 1번 별 3개겠죠. 내가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있어서 사용을 못해요. 이게 용의권 제한. 매매 목적물이 지상지역 전세 유지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내가 살 수가 없어. 자, 선의만 수용은 선의만 외웁니다.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제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만, 기타 경우엔 손해배상 외웁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인데 무조건 해제 아니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가 가능하다. 외웁니다. 이거 장난치니까. 그래서 선의만 이거하고 해제는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게 외워야 돼요. 자, 이 조문을 오른쪽 물건 하자 담보 책임에 그대로 준용합니다. 갖다 씁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내용하고 용의권 제한 담보 책임 내용은 똑같아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으로 똑같아요. 자, 2번 왕별이죠.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가 나온 거예요. 제척기간 있겠죠. 여기까지.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1년. 뭐 안중에 이런 거 그냥 퉁 쳐버리면 되니까. 제척기간 잘 안 나와요. 담보 책임 내용이 중요해요. 자, 저당권 행사 이제 마지막 동네죠. 1번 왕별. 자, 을이갑으로부터 건물을 샀는데 저당권이 박혀 있어요. 자, 을이 그랬죠? 담보채권, 채권 1억이니까 5억 주면서 빨리 말소해.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아서 은행이 경매친 사건이에요. 자,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자, 행사예요. 행사의 동그라미.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실행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경매쳤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저당권 행사로 경매로 날려버렸으니까 매수인들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구나. 또는 취득한 소유권을 나중에 경매로 날라가니까 상실하겠죠. 그러면 저당권 행사는 갑이 나쁜 놈이지 알고 산 을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갑이 배신 때린 거지.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악이 동그라미. 악의 매수인도 이게 왕별이에요.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담보책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악의 매수인 여기 동네밖에 없다니. 그러니까 이놈이 엄청 나온다는 얘기예요.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까 왕별이에요.
그대로 외우면 돼요. 해제, 손해배상. 결국 지금까지 한 장 반을 봤는데 결국은 이 흑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제, 대금감해, 안 돼, 안 돼, 해제, 손해배상까지. 자, 2번은 법조문이에요. 매수인들이 지가 돈 내서 출제로 경매를 막았어요. 소유권 보존했죠. 그럼 당연히 매도인한테 돈 내놔, 내가 갚은 돈, 출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갈 거고. 제척기간 규정 없어요. 맨 위아래 첫 번째, 다섯 번째는 행사기간 제한이 없어요. 자, 4번 별 하나. 매매 목적물에 이 건물에 단지 가압류가 박혀 있어요. 저당권 등기가 박혀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담보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해봐요. 그렇지. 가압류 박혀 있고 저당권 박혀 있는 거 부동산 매매합니다. 왜? 나중에 말소해주면서 넘겨주면 되니까. 이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행사로 날아갔을 때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5번 별 3개입니다.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을이 가압류 박혀있는 부동산을 샀고요. 가등기가 박혀있는 부동산을 을이 샀어요. 자, 을은 왜 이 부동산을 샀느냐. 당연히 갑이 그랬죠. 가압류 말소해 드릴게요. 가등기 말소해 드릴게요. 사세요. 을은 갑을 믿고 샀죠. 그런데 갑이 배신 때렸죠. 가압류 받겠다는 얘기는 갑 채권자가 가압류 받고 나중에 경매 날린다는 얘기예요. 가등기 받았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등기 권리자가 번등기 할 우려가 있죠. 말소를 해준다고 한 놈이 말소를 하지 않은 바람에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로 날렸고 가등기 박은 놈이 나중에 번등기를 박아버리죠. 그러면 가등기 후 내 소유권이니까 나는 소유권이 날아갑니다. 가등기가 이기니까 번등기 박으면 결국 가압류, 가등기 부동산 매수인 나오면 경매로 날아갔든 번등기로 날아갔든 왼쪽 저당권자 은행이 경매 친 거나 일반 채권자가 경매 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왼쪽 저당권 행사법 조문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저당권 행사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로. 따라서 이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 가압류 부동산 나중에 반드시 이 말이 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왼쪽 저당권 행사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 아하,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구나. 저놈이 경매 쳐서 번등기에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저당권 행사 동네랑 똑같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권리하자는 맞췄어요. 물건의 하자. 하자 담보책임이라고 하죠. 특정 물 하자가 있고 맨 밑에 냉장고, 불특정물, 종류물 하자. 자, 특정물 하자가 중요합니다. 1번 별 3개. 내가 건물을 샀는데 누수균열, 물건 자체의 하자죠. 책임물을 내면 선이 무과실일 것. 하자 담보책임. 물건 하자는 선이 무과실까지 요구합니다. 선이 무과실 매수인은 자, 왼쪽 용의권 제한 담보책임을 그대로 갖다 쓴다고 했어요. 이 경우 누수균열로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맨날 빗물 새고 말이야.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제.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못하고 돈으로만 손해배상만 그대로 갖다 씁니다. 하자 성능 계려 2번 안 중요해요. 3번 왕별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일 것 외웁니다. 계약법에서 2군데밖에 안 나와요. 계약 체결상 과실일 책임, 책임물을 내면 선이 무과실일 것, 하자 담보 책임, 책임물을 내면 선이 무과실일 것. 따라서 기억, 가치, 왕별, 선이 무과실 반대, R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선이 과실. 몰랐지만 과실이 있어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기억 지문이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문장 속에서 못 찾아요. 선이 무과실일 것, 이게 확실히 된 사람만 기억 지문을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왜? 둘 다 나온 게 아니라 알 수 있었다. 그놈만 나와요. 그것도 알 수 있었다 안 나와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딴 식으로 막 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에 속하니까 왕별 박아서 제발 자기 걸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선이 무과실. 자, 제척기간이 있어요. 선이니까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6개월. 안날로부터 6개월. 이런 숫자는 장난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민법. 1년도 장난친 적 없고요. 6개월도 장난친 적 없어요. 숫자 안 중요해요. 5번 왕별. 이런 걸 해야죠.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낙찰받은 건물에 누수균열이 있어도 담보책임 물을 수 없어요. 엄청 나오죠. 6번도 별 3개 아주 중요하죠. 내가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샀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이 말이 반드시 떠요. 법률상 제한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하죠. 이거 권리의 하자 아닌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이유는 전부타인 권리 저당권 행사 이 동네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타인 권리 하자로 못 가는 거예요. 토지가 열받은 사건이에요. 토지 자체는 하자가 없죠. 근데 토지에 하자가 있다고 봤잖아요. 토지가 얼마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토지야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권리 하자로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네 하자로 볼게. 토지가 열받은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애웁니다. 법상 제한. 허가가 안 나와. 이거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목적물 하자. 꽤 잘 나와요. 자, 7번 별 3개. 하자의 유무, 판단기준 시점,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8번 별 3개. 판례예요.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자, 담보책임 무과실책임 맞아요. 하지만 하자의 발생이나 하자의 확대에 매수인이 가공했대요. 즉 금이 절반가 있는데 매수인이 더 금 내버렸대. 그때 이런 경우라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이 잘못이 있다면 이 잘못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 정할 수 있다 하면 말이 돼요. 말이 되니까 맞는지 뭐. 이거 참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X지문이겠죠. 말이 돼. 이해만 하면 돼요. 자, 불특정물 하자, 종류물 하자죠. 넘깁니다. 여기는 1번, 2번. 법 조문이에요. 자,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했어요. 즉, 냉장고 샀다는 얘기죠. 텔레비 샀어. 우리 집에 구후 배달 왔어. 그러면 특정된 내 냉장고가 맨날 고장난다. 이게 종류물 하자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물건 하자니까 이제 특정됐죠? 그러니까 특정물 하자 앞에 그대로 갖다 왔어요. 그래서 계약해제, 손해배상, 담보책임,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자, 종류물에서 나온 게 2번 별 하나.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새 냉장고 주세요. 하자 없는 새 물건 주세요 할 수 있다. 이게 종류물에서만 나오는 담보책임 내용이에요. 이걸 한자로 완전물 급부청구권 그래요. 단어가 다 나와요. 문장으로도 나오고 이 단어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완전물 급부청구권이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돼요. 새 냉장고 주세요. 종류물에서 나오는 담보책임 내용이다. 자, 경매는 자, 그림 봐봐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죠. 갑은 돈 빌린 채무자, 을은 돈 빌려준 채권자. 이놈이 저당권 받겠죠. 돈을 갚지 않으니까 채권자,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려버립니다. 자, A가 경락받았죠. 1억에 낙찰받았어. 문제는 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요. 권리의 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권리의 하자 조문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권리의 하자는 경락인이 담보책임 묻는 거예요. 경매는 누가 담보책임 묻는다? 경매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낙찰자가 담보책임 묻는 거예요. 권리에 문제가 있어. 내가 낙찰받았는데 공고상은 1000평 있는데 알고 보니까 700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면적이 부족하죠. 담보책임 묻습니다. 내가 1억이 투자했는데 내가 왜 700평밖에 취득 못해요. 그래서 담보책임. 이게 권리하자예요. 그런데 낙찰받은 물건에 누수균열이라는 물건 자체의 하자가 있죠. 담보책임 물을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 하자가 있다고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두 번째, 이 경매가 유효를 전제로 담보책임이 나오는 거지 경매 자체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 안 돼. 경매가 유효를 전제, 매매도 유효를 전제로 담보책임. 경매 자체가 무라면 담보책임 여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자, 3천만 원을 돌려받아야겠어. 근데 담보책임 내용. 경락인은 일단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한테 채무자 얼마 700평밖에 안 되잖아. 법원이 너한테 가래. 법원이 AS 안 해준대. 채무자 3천만 원 돌려줘 하니까 채무자는 내가 돈이 어디 있니 이놈아 하죠. 경매로 날라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없을 때 2차적으로 채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1차 채무자.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 2차
지 돈을 배당받아간 채권자. 1차, 2차. 그 다음에 마지막. 경매에서는 원칙 채무자한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유, 스스로 넘긴 게 아니라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 돈도 없고 제가 뭔 돈이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단 이런 말이 뜨죠. 알면서도 어쩌고 저쩌고 나쁜 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경매에서 나오는 전부예요. 자 봅니다. 경매 1번 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지가 받은 이 경매 목적물에 권리하자가 있다면 채무자 또는 지 돈 배당받아간 채권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해제하거나 대금 감액 깎아 또는 이미 갔으면 돌려줘. 있다는 거. 내용은 나온 적 없어요. 자 2번 왕별.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의 경우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좀 전에 했죠. 3번 왕별. 경매 자체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무효의 경우에는 기억의 두 번째 줄, 첫 번째 맨 오른쪽. 일반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배당받아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받아냅니다. 담보 책임이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받아가면 이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무효죠. 무효의 효과. 내 돈 받아간 은행 부당이득 돌려주세요. 이렇게. 자, 스톱. 그래서 기억나나요? 동시행항변권에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왼쪽 놈 채무자에 대한 등기말소 의무와 지돈 배당받아간 오른쪽 놈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채무는 왼쪽 오른쪽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경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 해제 손해배상 대금 반환 이런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경매에서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면 맞는 지문이에요. 단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딴 거 나오면 X지문. 그래서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이 경우 무효인 경우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 원래 뭐 채무자한테는 손해배상 자체도 청구할 수 없으니까 당연한 거고. 일반 무효효과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이게 기억이 제일 어려워요.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무효효과. 자 4번 별 3개죠.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들이대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 그때 배당받아간 채권자에게 이 순서 지켜. 이걸 장난쳐요. 바로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고. X.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먼저 가야 돼요. 자 5번 별 3개. 원칙 경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채무자가 지가 스스로 넘긴 게 아니니까. 날라갔으니까. 하지만 이 말이 뜨죠. 채무자가 흠결을 알고도 법원에 고지하지 않았으니 나쁜 놈. 채권자 은행이 이런 흠결을 알고도 경매 쳤대요. 알고도 느낌이 오죠? 나쁜 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겠지. 말이 되니까. 결국 경매는 2번부터 5번까지 나와요. 여기서 5점이 다 뜹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얘기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항상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교재를 보시면 돼요. 자, 채권매매. 채권매매는 거의 안 나와요. 30년 전에 한 번 나왔어. 이 조문 그대로. 빨리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거 어렵잖아. 조문만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설명 들어봐요. 처음 하는 거니까. 안중에서 안 한 거예요. 을이갑한테 1억을 빌려줬죠. 그러면 을은 채권자. 자, 을이 갑에 대한 1억 받을 돈을 병한테 팔아요. 이게 채권 양도예요. 채권 양도는 채권 매매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채권 매매하는데 을이 병한테 이렇게 꼬십니다. 병이 안 살려고 하니까 병, 이놈 돈 많아? 걱정하지 마. 너 이상없이 받을 수 있어. 채무자한테 돈이 많다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해요. 파는 놈이. 채권 매도인 을이 채무자 돈 많아? 자력을 담보합니다. 그때 어느 시점에 자력을 담보하느냐? 그게 조문이 2개예요. 1항이야. 자, 봅니다. 1번. 변제액에 도달한 채권을 팝니다. 즉, 이미 주세요 할 수 있는 변제액이 도달해 있죠? 그때는 이 매도인이 병한테 병, 채무자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하느냐? 매매 당시 자력이요. 현재 팔고 있죠? 이미 변제액에 도달했기 때문에 매매 당시 자력, 이건 말면 돼. 매매 당시 자력, 매매 당시 자력. 오케이. 2번. 2번은 뭐냐?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팝니다. 자, 변제기까지 1년 후야. 오늘 파는 게 1년 후지만. 자, 이때 매도인이 쟤 돈 많아. 자력 담보했어. 어느 시점에 자력을 담보하느냐? 나중 돌아올 1년 후 변제기 때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왜? 변제기가 중요하잖아. 그때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결국 채권 매매는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이해하면 영원히 안 봐도 돼요.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건 지금 당시, 매매 당시. 하지만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어. 그때는 지금이 아닌 변제기 때 채무자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변제기 때 자력 담보를 추정한다. 말이 되는 거야. 이거 흘러가요. 이런 거 장난 안 치니까 그냥 보고 안 봐도 돼요. 자, 근데 웃기지 않아요? 2번은 얘가 뭐 도사야? 응? 부채도사야? 어떻게 알아? 1년 후에 채무자가 돈이 있을지 없을지. 사기지, 사기. 사기 아니에요? 쟤 1년 후에 돈 많아. 사기지. 이게 말이 되냐고. 사기지. 1년 후에 얘가 자력이 있을지 어떻게 우리 보장을 해요? 보장한다는 자체가 사기지, 사실은. 보장 못할 걸 자력을 담보했으니까 사기야, 사기.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은 없어야 돼요. 국민한테 사기를 강요해. 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변제기적 자력 담보하니까 할 수 있다는 은연중 간접적 허용이거든. 이거 사기지. 그죠? 좀 이상한 조문이야. 자, 담보책임 면제특약.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효해요. 그래서 갑이 건물 파면서 을한테 그래요. 이 건물에 권리하자가 있든 누수균열이 있든 나 절대 책임 안 져. 네가 나 쫓아오지 마. 이거 특약 먹힙니다. 왜? 계약법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별 하나.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걸렸다. 이거 유효입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 유효. 단 그러면 면제 특약 걸면 무조건 면제되느냐? 그렇지가 않다. 법조문이에요. 원칙 유효지만 이런 경우 매도인이 느끼면 돼요.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말되죠? 담보책임 면제특약은 일단 유효. 하지만 무조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나쁜 놈 그때는 너 책임져라. 면제되지 않는다. 말이 돼요. 자, 2번 안 중요해요. 자, 환매 갑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금하고 담보책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니까 계약금, 담보책임 꽉 잡아요. 자, 환매 갑니다. 환매는 작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 1%입니다. 1% 안 나옵니다. 환매는 3, 4년에 한 번 나오는데 30회 때 나왔어요. 27회 나오고 30회. 올해 나와야 돼. 33회. 근데 작년에 성미 급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환매는 매매하면서 돌아와 환매권을 보류하면서 파는 매매예요. 그래서 환매특약부 매매 그럽니다. 그러면 환매는 4가지만 정확히 외워놓으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안중이에요. 환매 목적물은 재산권이죠.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재산권도 되고. 2번 환매권은 의사표시입니다.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돌아와 하면 돌아옵니다. 자, 형성권,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고 상속되고 채권자 대위 객체된다. 맞는 지문. 이게 예전에는 가끔 떴어요. 요즘은 안 뜨지만 이런 단순한 지문 요즘 안 떠요. 15회 이후는. 그래서 예전에는 15회 전에는 양도할 수 있다, 상속된다, 뭐 채권자 대위 객체된다 이런 게 다 우리 기준에 떴어. 근데 요즘 이런 거 안 떠요. 자, 3번 별 3개야. 원래 작년에는 왕별 했는데 올해는 별 3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세요. 이게 얼마나 나와. 작년에 안 나왔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라. 동시에 해라. 별 3개. 자, 4번 별 하나. 환매대금은 법조문이에요. 매도인이 이때 을한테 받은 매매대금 5억에다가 혹시 매수인 을이 이때 계약할 때 발생한 매매계약 비용이 있다면 이걸 합한 것이다. 특약이 없느나 대부분은 특약하겠죠. 환매대금. 그래서 매매대금 플러스 매매비용. 그러면 맞는지 흘러갑니다. 이런 거 장난 안 쳐요. 자, 환매기간. 이걸 이제 외워야죠. 1번, 2번, 3번 다 별 3개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숫자를 장난쳐요. 여기는. 환매는.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제한에 걸려요. 5년을 넘지 못해요. 만약에 5년을 넘었다. 5년으로 단축. 그 다음 3번 기간을 안정했대요. 그러면 5년으로 봅니다. 안정했다 5년. 5년을 넘지 마라. 넘었다 5년으로 단축. 5년을 기억하시고. 2번
환매기간을 갑과 을이 정했어요. 1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3년으로 정할 수도 있었겠죠. 한 번 정하면 절대 연장 못해요. 1년으로 정했으면 1년 안에 환매권 행사해야지, 돈 마련 못했으면 이제 환매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연장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오느냐,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이 세 개를 외우라고 합니다.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그러면 지금 한 별 세 개가 다 끝나버려요. 환동이, 환매특약은 동시에 환호, 박수, 호를 오로 바꿔. 환호, 부동산은 5년 절대 연장 못해.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그럼 여기 4개가 해결돼 버려요. 이게 정답 지문이야. 이제까지 그랬어. 자, 80% 정답 지문 했어. 자, 이제 다음 페이지. 3분의 1번 별 3개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1번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자, 우리 이거 세트예요. 부동산입니다.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 등기했죠. 자, 환매 등기 동그라미 빵 합니다. 등기했기 때문에 환매는 특약이죠.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우리 병한테 팔아도 값은 들이댈 수 있어요. 병한테 등기해야죠. 등기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세트예요. 세트. 자, 2번 별 하나입니다. 작년 정답 지문이 2번이었어요. 30회 때 흘러간 시로 체험 대회했다가 작년에 정답 지문 박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기출 패턴이에요. 자, 봅니다. 이거 설명 들어봐요. 판례니까 이해를 해야 돼. 갑을 환매특약부 매매했어요. 자, 5년을 환매기간을 정해서 했어. 그러면 을한테 등기가 넘어가고요. 을이 인도받아서 소유자처럼 삽니다. 왜 나중에 이거 환매권 행사할지는 돈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돈이. 을이 대외적 소유자예요. 자, 2년쯤 지나서 을이 병한테 팔아버립니다. 자, 이 환매에 대해서 갑은 등기를 해놨습니다. 환매 등기 돼 있어요. 그러면 환매 등기가 돼 있으면 을은 제3자한테 팔 수 있다 없다? 환매 등기된 경우 팔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나중에 이놈이 병하고 싸우는 그 문제지 얘가 법적으로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등기돼 있든 뭐든 을은 직거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어요. 자, 팔았습니다. 병이 을 소유권 주세요. 청구 들어왔습니다. 등기 주세요. 그러니까 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 환매 등기가 돼 있어. 너한테 등기 넘어가도 나중에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등기 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갑이 들이대. 너 뺏겨. 그러니까 나 그냥 등기 안 넘겨줄래. 이럴 수 있느냐.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을이 환매 등기 사실을 이유로 이 병한테 소유권 넘겨주는 걸 거절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넘겨줘야 되느냐. 넘겨줘라. 거절할 수는 없어요. 팔았으면 넘겨줘. 그 판례예요. 나중에 이놈이 환매권 행사할지 말지는 가봐야 알고, 설사 환매권 행사해도 그건 병하고 문제지. 너는 왜 계약한 놈이 등기 안 넘겨준다고 하니? 이 나쁜 놈아. 한 판례예요. 넘겨줘라. 거절할 수 없다 판례. 이해하면 돼요. 자, 읽고 이해하면 돼. 2번. 매매 등기와 환매 등기가 격려됐대요. 자, 그 후 사람 넣어서 이해해 돼. 매수인 을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3자 병에 대하여. 자, 팔았죠. 우리 병한테 팔았어. 이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자, 병에게 환매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하는 거, 환매 등기돼 있으니까 나 등기 너한테 못 줘. 거절할 수는 없어요. 등기 줘라. 매매했으면 너 등기 줘라. 그 판례예요. 그래서 병이 등기 주세요 하면 등기 줘야지. 등기 좀 못 줍니다. 거절할 수는 없다.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못 외워요. 이해되면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어차피 다른 데에서 해버리면 돼요. 자, 기억은 뭐냐? 1번의 기억. 이게 작년 지문이죠? 이런 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응용 지문. 자, 봅니다. 한번 찍어봐요. 환매 등기가 있은 후 이 부동산의 제3자의 저당권 등기가 맞춰진 경우라도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 환매권 행사하면 제3자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자, 한번 읽고 정리가 들어가야 돼. 민법 어려운 지문은. 환매 등기가 있죠? 제3자 나타났죠? 등기에 박았으니까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 말소돼야겠죠.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환매 등기된 후 나타난 3자에게 나는 환매권 행사됐죠. 이놈한테 3자한테 등기받았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자에게 들이댈 수 있으니까 이 저당권은 말소되겠죠.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요. 자, 환매권 행사 방법 1번 법조문, 2번 법조문. 1번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매매대금 플러스 매매비용을 제공하고 만약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 제공 안 했다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 제공하면서 환매권 행사해라. 기간 넘었다? 소멸. 자, 2번 별 3개. 환매권이 실행됐어요. 즉 환매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명 들어봐요. 이 설명만 이해하면 돼요. 을이 목적물 토지 인도받았죠? 환매기간 5년 동안 이 목적물에서 5년간 과실이 발생할 거고 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 5억 받았죠? 대금에 대해서 5년간 이자가 발생할 거예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5년간 대금, 받은 대금에서 발생한 과실, 이자 이거 5년 동안 발생한 것 나중에 5년 후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 대금 제공하면서 행사하는 거지 5년간 발생한 대금이자 5년간 발생한 목적물 과실은 서로 퉁친 걸로 본다.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서로 퉁친 걸로 본다.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그 법조문이에요. 자, 환매권이 실행되면 이 말을 넣어서 읽어야 돼. 5년 동안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하고 5년 동안 왼쪽 놈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억에서 발생한 이자는 서로 퉁친 걸로 본다. 상계한 걸로 본다. 따라서 환매대금만 제공하면 되지 별도로 5년간 이자 달라 할 수는 없다. 그 지문까지 떠요. 별도로 대금에 대한 이자 청구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퉁친 걸로 본다. 이해하면 돼요. 목적물 과실, 대금 이자는 서로 상계한 걸로 본다. 그렇지, 그렇지. 환매대금만 주면 되고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교환. 교환은 교환까지 하고 쉬어버릴 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10분간 쉽니다.